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타고라스의 승부사 양대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양대승의 유튜브 첫 방송에 전무후무하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대영 조교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영 조교사님께서는 요즘 퇴임 후에 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40여 년 이제 경마 생활을 했는데 사실 나와 보니까 가장 일상적인 게 제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는 많은 분들 만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많아서 애경사에 많이 다닙니다. 그럴 겁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42년 동안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래요.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도리,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퇴임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아쉬움보다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게 또 나름 어떤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갑자기 생긴 토요일, 일요일에 휴일, 참으로 훌륭하게 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양대승 의원을 만난 거는 이제 조교사 생활을 하면서 저희 이제 조교사들 취재를 오는 과정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좀 가까워진 계기가 그래도 저희들한테 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질문보다는 핵심적인 질문을 그래도 그 중에서 잘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대화를 하게 됐고 그래서 서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외부에서 들었을 때 조교사님 하면은 그림자도 참 밟기 힘들 정도로 언제 저분을 내가 뵐 수 있을까 하고 취재하러 들어가면서 매번 언젠간 뵙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뵙고 취재를 했을 때 너무나 진솔하시고 또 이 경마에 대한 깊이가 많으셔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꼭 찾아뵙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양대성 의원께서 이제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듣고 저를 첫 게스트로 모시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경마에 관련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좀 더 다르고 좋은 유튜브를 만들 수 있을런지 걱정도 사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콘텐츠 특히 경마에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개발이 되고 유튜버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구자적인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대영 조교사님의 말씀처럼 유튜버로서의 첫 출발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교사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뭔가 좀 더 경마 팬들에게 깊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고 앞으로 저도 그런 기본된 아주 기초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훌륭한 분을 첫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뭐 저도 영광입니다. 첫 게스트로 나와서. 자, 조교사님께서는 현역 조교사였을 때 그리고 현재 어떤 차이가 가장 느껴지시나요? 제가 조교사 생활을 26년 하고 퇴임을 했는데 사실 조교사라는 직업은 어찌 보면은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하나하나의 행동이라든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절제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생활은 거의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홀가분한 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잘 수 있다는 정말 평범한 것 같지만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낮 시간에
말을 생각하면은 또 이제 뭐 많이 그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퇴임한 이후에 얻어진 행복이라면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취재 생활을 이제 30년 가까이 해오는데 많은 이제 훌륭하신 조교사님들을 뵙지만 조교사님처럼 새벽에 훈련하는 그 과정부터 마방 관리, 마필 관리하며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한 조교사 분은 몇 안 된 분 같아요. 그 중에 훌륭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가끔 시간이 나면은 제가 이제 경마장에 나가서 실제로 뭐 현역에 있을 때 한 번도 못 해본 막권 구매를 하는데 그래요? 사실 구매권 쓰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배우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 번도 우리 경마 팬들 같은 입장이 돼 보니까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 경마 팬들을 위해서 잘했던 거고 어떤 부분이 못했던 건지 순수하게 이제 팬이 돼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저는 우리 경마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팬 여러분들이 이 경마를 지켜주셔가지고 저도 정년까지 잘 마무리하고 나오게 됐다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퇴임 전에 저도 슬아슬아했습니다. 우리 명조교사님께서 천승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그 기대치가 팬들이 굉장히 높았던 한 기간이 있었는데 무사히 1014승이라는 전무후무하죠. 딱 한 분 신우철 조교사님을 제외하고는 기대치에 상당한 그런 상한가를 그리면서 명예에 이렇게 퇴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존경하는 분으로 상당히 기뻤던 하루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자부심을 느끼는 게 최단 기간에 천승을 제가 했고 또 승률도 뭐 아직까지는 제가 가장 그쵸? 우위죠?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현역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마주님들이라든가 스태프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제가 했는데 어쨌든 제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는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첫승했을 때보다 덜 기쁜데. 사실 뭐 작년부터서 금방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많이 침체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첫승보다는 덜하지만은 좀 벅차네요. 그만큼 자랑스러웠던 그 기간을 이제 팬들에게 좀 돌려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가끔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하는데 승식을 선택하는 게 사실 이 막권을 조합하는 거 이게 현역에 있을 때 저는 제 말을 1등 오는데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면 됐는데 지금 막권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 조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또 실행을 하고 있는 게 경주 횟수를 최대한 좀 줄이면서 막권 구매 상한선이라는 게 이제 사실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앱으로만 지금 막권을 구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단위가 자꾸 높아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경마는 이길 수 있는 확률보다는 즐길 수 있는 확률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배팅을 해보니까 이기고 싶은 생각이 너무 앞서니까 결국은 실패를 해요. 그래서 복귀를 해보면은 그 실기를 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삼쌍승식을 가장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복승식 그 다음에 쌍승 자신이 있었을 때 복승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겪어야
이 조합이라는 거를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말에 대한 분석도 좀 더 깊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노력 없이 행운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좀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교사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처음으로 배팅에 참여하신다는 그 부분에 저도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과연 조교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 속에서 쌍상승식을 선호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경마는 환율 게임이거든요. 확률이라는 거는 확률로 보았을 때 나한테 얼마만큼 환수율이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러면 쌍상승식은 우리가 지금 조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승식이거든요. 환수율이 가장 높지 않는 분야인데 그 어려운 분야를 역시 조교사님이라 그렇게 평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제 단승식이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뛰면 10마리 중에 하나만 맞히면 되기 때문에 10분의 1의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복숭실은 또 20분의 1 정도. 왜냐하면 2마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연승식이라든가, 연승식은 1, 2, 3착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럼 또 확률이 또 높아지겠죠. 근데 삼복승식 3마리 맞춰야 돼요. 근데 3마리도 뒤집어도 괜찮아요. 근데 쌍삼승식은 1, 2, 3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확률이 높아집니까? 로또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환수율이라든가 확률이 높은 경주인데 그걸 지향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배팅 금액, 무리한 배팅을 만경주에 많이 또는 그렇게 심하게 도박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말자는 개념에서 쌍삼복승식을 혹시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그 승식들을 지금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10개 경주, 뭐 지난주에는 15경주까지 했는데 경주를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충마라고 내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에만 배팅을 하는데 충마를 인정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1등으로 할 거냐, 2등으로 할 거냐, 3등으로 할 거냐. 이걸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서 이 막공 구입하는데 조합을 하는데 상당히 좀 쉬워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충마를 1, 2, 3등 이 충마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권 구매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그런 쪽으로 제가 나름 즐기고 있어요. 제가 경마를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과거에는 정말 이 막권을 돈 주고 사라 그래도 안 산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마장에 나와서 말을 뛰는 걸 보니까 이 막권을 구매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그 충동을 이기는 쪽으로 가는데 내가 분석을 잘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또 배운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유형의 승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들도 이제 경마 예상가로서 조교사님의 승식 배팅하는 법을 좀 더 참고하여 보겠습니다. 예. 저한테는 경마편이라는 게 뭐라고 할까? 나의 그 목표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마팬이라는 게 없다면 저는 아마 이 경마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경마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당시에 저도 사실은 경마인이었거든요. 경마 하나의 경마를 즐기는 그런 한 부였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많은 실패와 흥미를 유발하는 이런 과정에서 한 번쯤 내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이 경마를 사실 저도 오해를 많이 했어요. 경마가 도박이다. 그리고 마사에 시형체에서 어떤 장난으로 인해서 회당이 형성되고 문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팬들을 괴롭히지 않냐.
그렇게 많이 의심을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깊이를 알고 보니 이 경마는 이제 조교사님도 알겠지만은 일반 그런 게임이 아니고 패츄리얼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경마인들이 이 어떤 배팅을 하면 그 금액에서 27%라는 이 세금을 먼저 띄어가고 나머지 73% 가지고 우리 팬들께서 배팅한 금액으로 나눠가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식과 같은 내용인데 이제 뭐 한 다른 이런 시스템으로 본다면은 어떤 이제 특정인이 돈을 모아놓고 우리가 돈을 걸어서 맞히면 특정인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틀리면은 특정인이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게임의 일부인 카지노와 같은 거하고는 아주 다른 이 레저 스포츠거든요. 과학적인. 그걸 제가 알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거 추리 경마다. 내가 추리해서 내가 추리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느끼는 희열. 이런 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자부심이 생기면서 경마 팬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추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제 나의 목표인 경마 팬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는 희열을 느끼고 이렇게 순환적인 이 즐거움이 와서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경마팬은 모두 나의 최상이고 목표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양 의원이 생각하는 경마팬의 어떤 관. 근데 이제 실제로 경마 관계자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 경마는 경마 팬분들이 절대적이에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나름 어떤 특징을 가지고 경마를 해요. 그래서 영국은 철저하게 마주분들 중심으로 경마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이제 나라에서는 말을 개량 그러니까 더 좋은 말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경마를 하고 있고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내조로서 경마를 하는 거고 근데 대한민국은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좀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동안 뭐 마사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해서 지금 생산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거는 다 경마 팬들이 이루는 거를 우리는 그냥 대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경마 팬을 위한 경마를 해야 되고 경마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분들은 경마 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행체 마사회가 어떻게 인적 또 시설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경마 팬들한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교사님 한국 마사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